자, 주말에 결정된 이재명 정부의 권력기구 개편, 가장 중요한 그 두 기관이 검찰청, 기재부인데 오늘 그래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자, 그냥 의원 떼고 이름만 먼저 쭉 부르겠습니다. 정일영, 양문남, 진성준, 이영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모셨습니다. 자, 기재부 분리를 다루기 위해서 국회 기재위 소속의 정일영, 진성준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검찰청 폐지 이야기는 법조인 출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검찰청 얘기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기재부 얘기부터 할게요. 예. 자, 기재부에서 그 가장 큰 게 예산 기능을 떼냈다. 떼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떼낸 다음에 국무총리 산하로 보냈다. 네. 이거는 듣고 보니까 이거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과거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처와 18년 전에. 재정경제부로 그때도 국무총리 산하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그런 적이 있었구나. 예. 노무현 정부 시절에 코로나 네. 문재인 정부 문재인 시절에 정부 코로나. 노무현이 아니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코로나 때 이 지원금 좀 보내라고 책정하라고 했더니 기재부에서 그렇게 난리 쳐가지고 그때 50조 원이죠. 그때. 네. 그걸 제대로 못했잖아요. 윤석열 들으면서 50조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그랬는데 윤석열 들어오자마자 돈 뿌렸잖아요. 그랬죠.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런 거죠. 그렇죠. 핵심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 그간에 다시 없어야 되니까.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논리를 앞세워서 가로막아온 일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 권한을 이용해서 부처 위에 부처, 부처의 왕으로 군림해 왔죠. 네. 이런 관행을 뜯어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선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김인석 총리가 역대 최강의 총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실세 총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또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총리실 산하에 기획 예산체가 들어가네. 예. 네, 사실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면서도 내각을 통할하도록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못 해왔던 게 사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책임 총리 이제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기획예산처가 국무총리 산하로 들어가게 되면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진정한 책임 총리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네. 워낙 기획재정부가 왕 같은 부처, 국회 말도 잘 안 듣어요 사실은. 아무 말도 안 듣는다고. 예, 그러니까 대통령 말도 때로는 안 듣고 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검찰보다 더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자기 돈도 아닌데. 그렇죠. 국민 돈인데 네.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해가지고 윤석열이 해 순방 갈 때는 그냥 예비비까지 팍팍 주고 그런 식으로 기재부가 움직였죠. 그래서 그 예산 파트를 어디다 둘 것인가 제가 이제 토론회도 하고 그랬는데요. 대통령실 얘기도 나왔지만 그건 아니었고 그게 이제 국무총리실 맞다고 본 겁니다. 야. 총리가 또 견제도 하시겠죠. 좀 체크도 하시고 컨트롤도 하시고. 국무총리가 누군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네 이제. 예전에는 국무총리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처럼 여겨진 세월이 꽤 길었는데. 네, 그렇죠. 예. 실세 국무총리네. 예. 자, 기획예산처로 넘어간다. 그리고 나머지 재정경제부는 어떻게 또 바뀝니까? 그 경제 정책을 조금 더 강화하고 총괄한다는 기능이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간에 기획재정부라고 해서 부처의 제목에서도 경제 정책을 사실상 총괄하고 수립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좀 뒷전에 밀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는 금융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었던 국내 금융 정책 기능도 기획재정부, 그러니까 재정경제부로 옮겨서 경제 정책과 금융 정책을 총괄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각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산업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 경제 정책에 대한 컨트롤 기능 또 기획 기능을 강화하겠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 기능을 강화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기획 박사님. 박사학위 박사답게 영어로 롱텀 플랜은 롱텀 플랜. 이제 예산하고 맞춰서 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계획예산처로 해서 박사학위 그 정확하게 뭐였죠? 저 교통 투자에 관한 투자 인베스트먼트, 인베스트먼트. 예, 어프레이절 평가 그거 받았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얘기 나왔는지 그 기재부 그거 이제 그 힘이 셌던 게 예타계는 그 도로, 철도, 항만 뭐 이런 거 한국전력 뭐 등등 해가지고 그것도 예비 타산성 조사를 해가지고 전부 각 부처를 컨트롤했거든요. 네. 뭐 사업하고 싶은 거 있어? 그럼 계획 내봐봐. 우리가 검토할 한 테니까. 검토할게. 그러니까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걸 기재부가 컨트롤했는데 이제 떼가지고 기획과 예산은 저쪽으로 하고 재정경제부에서는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요즘 그거는 이제 금융기능까지 국내 금융까지 다 합해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 예, 그래서 이제 세제도 있고요. 그 안에 세금 걷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공공기관들 요즘 이제 낙하산 알박기능 문제가 많은데 그런 공공기관들까지 제대로 운영하고 감독하겠다. 이거 재정경제부를 만들어가지고 좀 더 기능을 좀 공공성 그러니까 금융 공익 중심. 부분을 경제 계획의 일부로 지금 그렇죠. 놓고 예. 대통령이 이제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으니까 예. 그런 것도 있겠군요. 그렇죠. 경제는 이제 한 축은 통화 금융이고 네. 한 축은 이제 재정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어허. 이제 금융 기능을 같이 붙여가지고 효율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대통령 이거 볼 줄 알아야 되는 건데 그럼 아시죠? 볼 줄 알아야지 그죠? 두 개가 합쳐서 경제다 예. 이렇게 인식하시는 거네. 예. 근데 그건 기획 기능을 더 강화했다고 이제. 기획 기능도 강화하고 이제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처, 재정 금융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경제부 해가지고 이제 두 개를 각각 좀 더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분리해가지고 서로 견제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돈을 제대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그 트럼프가 지금 이전에 없던 경제 세계 질서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깡패처럼. 네. 그러면 우리도 말하자면 큰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이렇게 그 새로운 흐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동안에 잘 해석한 거 맞아요? 예, 정확하게 보시죠. 기획재정부의 경제 정책이라는 게 사실 없었죠. 특히 윤석열 정권은 기획재정부의 모토가 재정 건전성 확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 금고를 튼튼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 기능의 일부죠, 아주. 그렇죠. 이것에만 그냥 매달리다 보니까 이렇다 할 경제 정책, 산업 정책, 금융 정책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항해서 우리 국내 경제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거고 그런 적극적인 재정 경제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 재정 경제부를 만들자라고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두 가지 각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견제와 균형 두 개를 떼가지고 힘센 놈들을 두 개를 떼가지고 견제와 균형 그리고 두 개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경제를 살리는 그리고 대외 통상 이런 마찰을 빨리 해결하는 양쪽이 다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궁금합니다. 기재부가 그 검찰에 맞먹을 정도로 막강한 곳이었잖아요. 막강했죠. 막강했는데 지금 검찰은 공소청하고 그 중수청 떼놓는다고 하니까 뭐 난리잖아요. 여기다 놔라 저기다 놔라 뭐 여기 놓으면은 우리 안 간다 뭐 이런 얘기 막 계속 나오는데 기재부는 그런 거 없어요? 기재부는 뭐 그동안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듣고 그래서 그리고 검찰은 나름대로 변호사 또 검찰 그만둔 다음에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고유 영역이 또 워낙 강하고 근데 기재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반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검사도 다 공무원이죠. 다 그래도 거기는 똑같아요. 또 좀 약간 특권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기재부도 은행에 가고 딴 데 갈 때 많죠. 끝나고 나서. 그래도 기재부는 그래도 뭐 검찰보다는 많이 이렇게 적응하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기재부처럼 예. 반응하는 게 공무원 상식적인데 검찰만 다르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건들면 니네 그 두고 보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두고 봐. 돌아올 수 있어 우리는.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는 검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그동안에 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볼 테면 해보자라고 하는 오기가 작동하는 이대로 우리가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그런 태도예요. 거죠. 예. 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사법고시 합격한 다음에 그 자기 나름대로 이제 검사라는 그
많이 자격증 여기도 행시 합격한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기재부. 예, 저도 뭐 행시 합격했어도 그 정도가 아닙니다. 행시는 합격하면 5급이고요. 거기는 사시 합격하면 3급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특권화됩니다. 그 검사는 파워가 세지 않습니까? 옆에 좀 물어봐 주세요. 검사는 왜 그래? 왜 검사만 이러는 거예요? 검사 셌죠. 네. 셌고 이제 검사일에 저항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검찰 조직이 이제 그 7, 80년 오래됐고 또 하나 검사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만심이죠. 우리 건들면 반성합니다. 예. 반성합니다. 반성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검사도 아니신데. 예. 제가 대표해서 반성합니다. 앞으로 저항하지 못할 겁니다. 후배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예, 검찰 후배들이 또 이러한 수사권이 없어지는 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본인들도 수용하는 것 같아요. 자업자득이라는 자업자득이다.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이제 검찰에서 원하는 것은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하는데 이제 보안 수사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처리를 위해서 있어야 되냐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보안 것인데 수사권하고 보안 수사 요구권하고 다르던데 그 보니까. 굉장히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 저를 조져요. 근데 이게 당신 검사 출신에 들었다고. 그런데 이제 지금 어차피 중수청을 만들어서 행업으로 한 거로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건 끝난 문제인데 대통령이 정리해버린 예, 거고. 정리해버렸고요. 나머지 문제는 방금 말한 대로 이제 보안 수사 문제인데 우리 국민들이 수사라는 단어만 들으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만큼 이 수사권을 남용한 현실이죠. 그래서 검사가 사건을 이렇게 받았을 때 뭔가 사건을 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보완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수사자 미진해. 그럴 수 있죠. 수사자 뺍시다. 예. 이거 뭔가 보완을 내서 미진해. 예. 내가 살인 사건을 받았는데 이 목격자 말이 맞은지도 확인도 해봐야 되겠고 또 다른 증인이 목격자가 있다는데 그 사람을 조사할 필요도 있고 압수된 칼이 진짜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예를 들어서 예, 뭔가 미진해요. 뭔가 미진해. 그럴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이제 보안 수사 문제인데 이게 지금 수사를 쓸 수밖에 없어요. 수사로서 근데 가장 이제 센 게 검사에게 직접 그 권한을 준 것이요. 예. 니한테 온 사건에 한해서 사건이 너한테 있다. 그 니한테 온 사건에 한해서만 예. 그 범위에서만 예. 확인해라. 이게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주는 문제이고 다음 문제는 너는 안 돼. 네가 절대 그런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되고 너는 수사하지 말고. 하지 마. 원래 우리 국민의 뜻도 뭐 보안이고 나발이고 하지 마. 대신에 그 미진한 점인 것을 경찰에다 시켜. 그렇죠. 요구해. 시키는데 지휘할 수가 있습니다. 지휘가 있고 요구가 있어요. 예. 지휘는 상대방의 의무가 생기는 거죠. 예. 뭐 이것도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거 무서워서 자꾸 지휘를 반복하면은 권한을 준 거와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세 번째 단계가 요구입니다. 요구. 예. 이거 도저히 결정을 못 내리겠으니까 이런 미비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봐라. 요구하면. 요구하면 경찰이 안 들을 수도 있죠. 요구에 이제 문제지 않습니까? 요구. 그러니까 그리고 직접 수사하는 권한은 그 권한을 주면 보안 수사만 할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해버릴 거니까 안 된다 하고 우려하는 사람이 많고. 국민들이 염려를 많이 하죠. 예. 또 지휘도 실질적으로 보안 수사권과 가는 거 아니냐. 지휘니까. 지휘니까. 예. 그러면 세 번째 단계가 요구. 예. 요구 정도. 그럼 경찰을 말하는데 어떨 그러면 거요 그건 만약에 요구했는데 분명히 이제 검사가 보기에 이거 공소 유지하려니까 빵꾸고 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 메꿔라라고 요구를 경찰에 했는데 요구니까 안 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구권을 준다면은 예. 요구를 실효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예를 들어서 징계를 한다든지, 요구대로 안 하면 예, 그렇죠. 예. 경찰과는 다른 데로 보직을 옮긴다든지 이게 있고 마지막 단계는 그냥 검사 너는 그 원대로 판단해. 이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안 요구도 하지 말고 그냥 지휘도 하지 말고 기소만 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하나. 둘 중에 하나만 중에 해. 우리는 하나를 이 스펙트럼에서 우리는 어디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지금 상황이 놓인 거죠. 양문남 의원님은 어느 쪽입니까? 나는 보안수사 요구권을 줘야 된다. 요구거나 최소한도. 그런데 요구권. 지금처럼 그냥 요구권이 좀 뭔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요구했는데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이 그렇죠. 부분이 그렇죠. 보완돼야 된다.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검찰 개혁의 이제 후속 입법의 핵심 쟁점이 이제 보안 수사권의 그렇죠. 존치 여부인데요. 사실은 이 보안 수사권의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 구도가 형성되는 거는
지금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된 논의 구도를 좀 왜곡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는 존치 여부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매우 지엽적인 하나의 주제에 불과합니다. 그래요? 더 크게 보면 뭐냐면 예.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했을 때 예. 수사권은 수사기관이 이제 말하자면 독점하게 되는데 예. 이 독점하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권력 남용이 예상되잖아요. 모든 권력은 집중되면 오남용될 어떻게 수 있는 견제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견제하고 통제할 것인가라고 하는 예. 전체적인 수사권 통제 방안의 어떤 플랜들을 다 짜야 되는데 예. 종합적인 플랜 속에서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할 거냐 말 거냐는 그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모든 논의가 지금 통제권을 풍부하게 구성을 할 수 있어요. 내부적 통제 방안, 외부적 통제 방안. 아 그러니까 다양한 보안 방식. 수사권으로만 그게 되는 게 아니다. 그게 모든 논의가 보안 수사권을 줄 거냐 말 거냐로만 한정되면 네. 이 풍부한 통제 방안을 다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다 그 논의가 사장되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면 논의가 흘러가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라든지 형사 사법 절차에 굉장히 예를 큰 들어봐 부분인데 주세요. 예를 들면 예. 지금도 현재 각 수사기관의 내부 통제 기능이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수사 심의 신청이라고 하는 제도가 내부적으로 있긴 합니다.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좀 힘이 약하고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그렇죠. 받아요. 그러면 이 내부 수사 통제 장치를 실효성을 제고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외부성을 강화하는 방안. 그러니까 지금은 내부 인사로만 이 내부 절차가 작동한다면 여기에 외부 인사들을 많이 결합시켜 가지고 좀 더 유연의 형태로 한다거나 또는 수사인권 보관을 별도로 예를 들면 신청하는 그런 거고. 예. 또는 외부 통제 방안으로는 지금 외부 통제 방안의 하나 일환으로 얘기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국가수사위원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꼭 정답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총리실 산하에 둔다고 하네. 뭐 총리 산하에 둘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방식의 외부 통제 방안도 우리가 충분하게 열어놓고 논의하고 구성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다 사장된 채로 그것도 검사에게 하고 예. 그것도 하고 이것도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보안 수사권을 꼭 존치하는 것만이 정답이냐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냐 보안 수사권 자체도 아예 없어버려도 된다? 요건도. 없는 상태에서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하게 있다면 네. 굳이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 하에서 이것을 꼭 두는 것만이 정답인 것처럼 논의를 흘러가는 것은 좀 논의 구도가 왜곡되는 것 같고요. 보안 수사 요구권도 그럼 없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행법은 보안 수사 요구권, 보안 수사권 다 있거든요. 네. 근데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양 의원님처럼 적어도 경찰의 수사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네. 그럼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직접 보안 수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적 우려가 있으니 적어도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조금 더 보충하고 네. 기소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네. 마련하는 것은 저도 이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거를 포함해서 다 논의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협소하게 논의가 진행된다. 그것만. 예. 딴 것도 해요 그럼 같이. 그래서 저희 당 검찰 정상화 특위에서 예. 이런 부분들을 다 열어놓고 내부 통제 방안, 외부 통제 방안 풍부하게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노만석 대검 차장이 이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요 보안 수사권의 존치 여부는 쟁점이 아닙니다. 아예. 후속 입법 논의에서 나올 얘기거든요. 근데 벌써 치고 나와가지고 네. 개혁의 대상인 검찰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보안 수사권 존치가 검찰의 의무다 뭐 이러면서 그리고 그런 지금 사람 얘기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이 프로스에서요 검사들이 네. 막 이런저런 글들을 올리잖아요. 네.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지금 정부조직 개편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엊그제 발표한 게. 많죠. 다 그냥 지켜보고 있고 받아들이고 이러는 건데 검사들이 이 프로스에 막 글 올리고 난립니다. 근데 사실 이 프로스는 더 이상의 내부 게시판이 아닙니다. 대외적인 대국민 선전선동이 장이 돼버렸어요. 그걸 알고 글을 올려요 또. 네. 그렇죠. 저는 이런 공무원들의 행태에 이거 빨리 해고하세요 다. 제가 해고할 수 맞아요. 권한은 예. 없고요. 공무원인데요. 그 예. 공무원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보안 수사권이든 보안 수사 지휘권이든 요구권이든 이것을 말할 그런 상황이 아니죠. 아니 공무원이 자기들이 그런 걸 주장할 상황은 아니죠. 자기 조직이 아니에요.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요. 예, 공무원일 뿐인데 그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국회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법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예. 이 근데 뭐 보안- 자기들이 이래라 저래라 보안 그래. 수사도 수사권을 줄 것이냐, 지휘권이냐, 요구권을 줄 것이냐, 아니면 아예 안 줄 것이라도 이제 우리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예. 결정할 문제들이 검찰을 윤건희 부부의 사위물로 만든 검찰 조직이 스스로 뭘 달라? 이걸 개정 아직도 정신을 지금
못 차려서 참 슬프네요. 오만한 거예요. 네, 옳은 말씀이죠. 오만한. 네. 그런데 이제 아주 이론적으로만 보면 검사가 그렇게 영장 청구권이나 소추권을 가지고 수사기관을 인권적으로 지휘해라. 그러니까 인권 보호 기능이 원론적으로 검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검사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수사기관을 통제하고 인권적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제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런데 검사가 이런 교과서에는 그렇게 써 있죠. 그 교과서는 그렇죠. 네. 이거를 가지고 남용을 하고 권력의 신여로 작동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검사가 그런 요구를 할 때가 아니고 그것마저 이제는 국민이 판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의 인권 보호 기능은 현재 검사에게 주어지는 영장 청구권 이런 것에 의해서 인권 보호 기능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그거는 약간 각을 달리해서 자기가 받은 사건 어차피 기소권이 검사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기소 의견에 대한 사건이 검사가 옵니다. 이거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미비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또 다른 측면이거든요. 인권 보호 기능으로서는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함으로써 인권 보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되고 검사의 원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미비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국민이 결정을 해서 검사에게 줘야 될 그런 상황 그러니까 같아요. 검사들은 그거 내 권한이니까 건들지 마 이렇게 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네, 지금 그런 거죠. 원래 내가 70년도에 썼던 건데 왜 건들려고 그래? 니들? 예. 자기들 권한이 아닌데 그럼요. 자기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거 건들지 말라고 막 자기들끼리 그렇죠. 그런 사람들 다 해고해야 돼요. 공무원들을 쓰면 안 됩니다. 기재부 예산실도 그 네. 국민의 돈인데 정부 예산인데 자기들 돈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시험 쳐가지고 그 자리에 보냈더니 자기 건 줄 알아요. 맞아요. 예. 예. 천부 인권인 줄 알아. 검찰권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검찰권의 내용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기존의 내용으로 보면 수사권과 기소권이거든요. 근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분배할지는 정부가 입법적으로 하면 되지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된 게 아니다. 근데 검찰은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다 모두 우리의 헌법적 권한이다 이렇게 계속 고집하고 주장해 왔는데 헌재가 아니라고 또 했잖아요. 또. 이미 헌재에서 다 그 정리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도 말하자면 수사 기소를 대원칙 하에 분리하잖아요. 이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전히 헌법을 끌어와 가지고 위헌이네 어쩌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아니 않고요. 이게 사표 내게 해야 돼요 다. 글쎄요. 그래서 그럼, 저는 예. 그런 사람들은 웃기는 일이죠. 네. 저 국무회의 심의 권한 중에 검찰총장 인사를 심의하라고 했더니 검찰이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은 공무원 자격이 없어요. 없어요. 예, 예. 예. 자기 본분을 잃어버린 사람. 예. 원래 머심이 오랫동안 머심 노르면 주인 행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 같아요. 그거. 주인 예. 이상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건 거 같아요. 아까 정법을 됩니다. 지키는 말씀. 예, 예. 맞습니다. 이거 내 거야, 내 거 계속. 예. 예. 당신들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 여쭤볼 거 그러면 기재부는 이렇게 저항이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잘 하면 될 것 같고 검찰청은 이런 저항이 있는데 1년이나 유예해야 됩니까? 이건 네 분한테 다 여쭤보고 싶은 건데. 제가 볼 때는 예. 어떤 기관이든지 유예 기간이 필요하죠. 필요하는데 첫째는 현재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항고 사건이 게 있어요. 고소 사건에 대해서 항고 사건도 이거 검찰에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있는 사건 현재 또 항고 사건도 수만 건 있을 겁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물리적으로 어떤 수사 인력을 충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수청에. 그런 문제. 중수청이 이미 검찰 수사관이 한 6천 명 되니까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 이제 아니에요? 단순히 넘어갈 것인지 억지로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 숙련된 수사 인력이 오지 않았을 경우에 그 숙련된 수사 인력을 어떻게 보충할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1차 수사관에 대한 어떠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보안 수사는 송치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지만은 전반적으로 수사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어떤 통제 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제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기재부 같은 경우는 정부조직법 개정하면 내년 1월 2일자 다 바뀌거든요. 예산 다 끝나고 1월 2일 내년 1월. 1월 2일자로 예. 내년 딱. 시작하면 싹 바꿉니다. 싹 바뀌는데. 그 정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이제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검찰 뭐 여러 가지 뭐 펜딩돼 있고 뭐 현안돼 좀 있겠지만
1년을 유예 기간 준다고 한 그러니까 3개월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한 6개월은 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검찰 주변에서는 예. 이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될까 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왜냐하면 일어나는 거 1년은 아니야?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예. 예. 너무 길어요. 일단 이제 1년으로 발표를 하긴 했는데 네. 일부러 1년을 꼭 억지로 채울 그 이유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후속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후속 그 입법들이 있습니다. 공수처 신설법을 만들어야 되고 또 중수청 신설법을 만들어야 되고 여타의 법률 개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속 입법을 하고 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 이관과 사건 이관 이런 후속 조치들이 실물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동시에 정보조직법 개정안과 이런 후속 입법들이 같은 날짜에 동시에 하루도 1시간도 오차 없이 그냥 동시에 스타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검찰청이 폐지됨과 동시에 그 기능들을 공소청과 중수청이 동시에 시작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아구를 맞춰야 되는 그런 꼼꼼한 작업들이 필요한데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간이 반드시 1년인 거냐 꼭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년을 두긴 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촘촘하게 꼼꼼하게 오차 없이 준비하고 그 기간이 만약에 당겨질 수 3개월 있다면 내주세요. 3개월. 그래서 지금 국민들 마음은 한 길어요. 3개월 정도예요. 근데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당정대에서 합의 발표한 것처럼 9월 25일 날 본회의에서 정보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가역적이다. 검찰청은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법은 알겠는데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는 조금은 낮추면서 국민들은 답답했어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예. 법을 정부조직법을 우리가 이번에 통과시키면서 그 유효기간을 단축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 되죠. 근데 그럼 되죠. 됩니다. 기재부를 나누는 것보다는 훨씬 복잡한 후속 작업이 필요한 것은 같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하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죠. 열심히 문제는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 검찰을 분리하는 문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합의하고 합심해서 한다면 훨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무엇 하나라도 계속 남기려고 하는 저항 세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계속 해고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예요. 네. 그 지금 보안 수사권 문제도 그런 거잖아요. 네. 수사 기소 분리는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보안 수사권이라도 남겨서 이걸 역전시켜 봐야지 이게 호시탐탐 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사 절차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모두가 분리를 대의로 받아들이고 합심해서 합리적으로 나누자라고 달려들면 쉽게 끝날 수 있겠죠.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 중에는 들리는 얘기로는 예를 들어서 그 과거에 하듯이 네. 그 검찰의 범정이라는 조직이 네.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잔뜩 쌓여 있는 캐비넷 열어가지고 또 뒤집어 보려고. 몇몇을 타겟으로 보내면은 분위기가 바뀔 것이고 그 다음에 선거가 올 것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다시 돌아온다 우리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 생각하는 이거죠. 있어요. 그들 뜻대로 다 되진 않겠으나 예. 그런 시도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안 되잖아요.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 안 되죠. 정광석화처럼 해야 돼. 그러니까 잘 할 건데 성공한 개혁은 다 정신없이 해버렸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네. 이제 문재인 기재부- 정부 때도 등지 하나 가지고 대통령령 그러니까요. 가지고 다 하고 그랬는데 기획재정부 분리에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고 또 금융감독원도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또 나눠야 되는 문제가 나누죠. 있는데 이거는 정무위원회가 관련 법을 바꿔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맡고 있지 아닙니까?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를테면 기획재정부도 정부조직법 하나만을 바꾸면 뭐 쉽게 끝나는 것일지 모르지만 네. 다른 후속 관련 법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표 시점처럼 1월 2일부터 모든 것이 딱 나눠진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일단 현실적으로는 이제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월 2일자로 나눠지죠. 나눠지죠. 나눠지고 국내 금융 파트만 어떻게 할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관련 국민의힘이라. 입법이 정무위가 완결되지 통과시켜 관련 않는- 입법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예, 지금. 국내 금융 파트만 그래요. 네. 국내 그러면 금융 그거 파트만. 빈채로 가는 거죠 또. 그렇죠. 그건 그냥 좀 해결될까 놔두고 패스트트랙이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어차피 해결하고 시행사고는 아무리 꼼꼼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있을 테니까 일단은 네. 큰 틀에서 나누고 네. 이제 조금 보완할 것들은 또 보완하고 그러면 그래서 되는 이제 거죠. 그런 불안전함이 있는 거다. 예. 예. 그 검찰 개혁도 불가역적입니다. 아무리 옛날과는 상황이 틀리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하고 이번에 검찰 개혁은 근본적으로 양과 질이 틀립니다. 그때는 3개월 내에 하죠. 의원님. 그때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를 축소했던 것이고 이번에 완전히 없앤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건 불가역적입니다. 3개월 이내. 그러니까 1년 내에 하라는 것은 1년 이내만 하면 그렇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3개월 되고 한 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검사 머리들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똑하고 미친 듯이 하면 3개월이면 되지. 충분히 아니 자기가 밤새서 원해서 하면 원해서 하는 일이면 3개월 내에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죠. 좋아서 한다면. 그 몇천 명의 머리가 머리 뭐요? 안 좋아요. 뭐, 머리가 저 입꼬리 됐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머리 그런 나쁘죠. 고민이 있습니다. 네. 공수처를 분리해서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내란 사태에서 공수처가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됐었고 그 입법적 미비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혹시 검찰의 수사 기소를 분리해 놓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고민이 저희들에게 있어요. 나중에 해결하죠. 맞아요.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는 못해요. 없어요. 지금 당장 떨어진 것부터 빨리 해야 돼요. 예, 물론입니다. 그 원칙을 동의하지만 그런데 따른 입법적 미비로 말미암아서 발생한 국민의 불편이나 불안이 있다면 안 되겠다. 이런 걸 잘 조율해서 하자라고 하는 고민이 저희들에게 있다. 그래서 하는 아마 부분 유예 기간을 그렇게 둔 것 같아요. 1년은 너무 길다. 길다. 이번에 우리가 저 무슨 본회의 일이 때 일어날지 모른다. 수정을 내시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저는. 수정을 내서 빨리 해야 된다. 예, 빨리 해야 3개월로 됩니다. 끝나는 거예요. 일단 이 논의들은 기간에 당에서 발의한 안도 있고 원내 TF 지금 당의 검찰 정상화 특위 등등의 논의 과정들이 많이 성숙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지금 엊그제 발표한 것처럼 국무총리실 산하에 그 추진단을 또 꾸린다고 하고 해서 아마 속도감 있게 논의 이건 진행되지 않을까. 범죄적으로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재명 도지사 시절부터 그 시장 시절부터 어떻게든 보내려고 했던 것은 그 범죄적 시각이었거든요. 없는 죄를 만들어내서 어떻게든 보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범죄적 예. 기획이에요. 예. 이걸 막는 것도 책에 있는 대로 하겠습니까? 범죄적 머리를 시각에서 다 쓰지. 기획하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주면 안 된다니까. 틈을 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범죄와 같이 있다 보니까 범죄적 시각이 발달했어요. 그들이. 맞아요. 한 30년 하면 엄청 발달합니다. 수많은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주면 안 되겠다. 빨리 해야 돼. 제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보안 수사권만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보안 수사권을 그 계기로 해서 전권 송치와 수사지 부활, 뭐 어려운 내용이니까 다음 인력- 시간에 하도록. 인력과 조직의 존치 이런 부분들까지 다 연동돼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그거는 요 네 멤버가 잘 어울리니까요. 한 번 더 나와가지고. 네. 저 주제와 무관하게 꼭 광고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마곡에서 문화기술융합축제 MCT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게? 그게 뭐야? 문화와 기술의 융합 현상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데 예. K컬처를 선도해 가려면 문화 기술 융합에 우리가 착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축제가 마곡에서 펼쳐진다는 마고에서 그런 문화하고 기술 합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컬처 테크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우리가 가면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켄 리우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가 참여를 하는 국제 컨퍼런스도 있고요. 예. EBS 다큐 영화제 특선작이 상영되기도 하고 또 빅 콘서트도 펼쳐지고 홈페이지 알려주세요. 홈페이지 어디서 자세한 내용? mctfestival.com입니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에서 저도 저게 우리 국회 에이펙 특위 민주당 간사인데요. 10월 말 이제 2달도 안 남았습니다. 에이펙. 예. 그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십시오. 에이펙이야 큰 행사인데요. 큰 행사예요. 예. 예. 윤석열이가 무너뜨린 국권 우리나라 좀 김민석 총리가 지금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잘하시네요. 잘 하시겠죠. 저도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양분함 TV 좀 눌러주세요. 이용호 TV도 있습니다. 빨리 카메라 끌어줘.